자, 이번에는 이제 이산복리와 연속복리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경제학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보험 수학 뭐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는 이자율 관련돼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연속복리, 이산복리, 연속복리.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자율 계산하는 건데 뭐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상관이 괜찮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내가 빌렸습니다. 1년 동안 돈을 빌렸죠. 그러면 이걸 나중에 1년 뒤에 갚아야 되는 돈은 얼마냐 이겁니다. 그럼 자, 이렇게 일단 기준을 잡아보죠. 내가 초창기에 돈을 빌렸어요. 0 타임 0일 때 1년 뒤에 돈을 갚아야 됩니다. 1년 뒤에 돈을 갚으려면 뭘 갚아야 됩니까? 원금을 갚아야 되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원금을 제가 A라고 잡았으니까 A의 값을 갚아야 되고 그 A에 대한 이자를 몇 프로를 갚을 거냐는 퍼센테이지니까 뭐예요? A에다 R을 곱하죠. 맞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결국은 얘의 값을 계산한 A를 공통으로 바꿔 빼면 1 플러스 R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여기서 1이라는 값은 뭘 의미하느냐면 원금 A에 대한 값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R은 이자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1 플러스 R 이렇게 이야기하면 1은 원금, R은 이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출발선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연간 2회 이산복리 계산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돈 떼먹고 도망갈까 봐 1년이고 여기는 여기는 1년 이렇게 따지고 연 6개월이라고 이렇게 따질게요. 그래서 중간에 이 사람이 돈을 들고 튀어버릴까 봐 걱정되니까 6개월에 먼저 이자 갚아. 일단 갚았다고 쳐. 갚지는 실제로 갚는 건 아니고 일단 6개월 뒤에 이자 갚는 의미를 두고 계산을 하고 또 1년 뒤에 또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R 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자의 반을 먼저 갚는 겁니다. 반 6개월 동안.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원금 A라는 값이 있을 거고 A에 대해서 이자를 반을 먼저 갚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1년 뒤에 또 뭡니까? 원금의 반에 대한 또 이자를 또 갚느냐? 이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1년 뒤면 또 뭐예요? A 플러스 A의 2분의 R 이게 계산이 아니라 지금 여기 중간에 한번 정산됐죠? 한번 정산된 놈. 요 놈을 원금으로 가지고 다시 그거에 대한 이자의 반을 또 갚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어진 얘가 원금이에요. 자, A 플러스 A의 2분의 R 값이 얘가 원금이 되면서 이 원금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또 갚아라는 거예요. 오, 더 나쁜 놈이네 얘는. A 곱하기 2분의 R 값, 2분의 R 값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값을 빼고 2분의 1 플러스 R 값을 공통되는 값을 밖으로 빼서 정리해보면 얘는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1 플러스 2분의 R의 제곱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맞나? 얘가 공통이잖아요. 얘 공통이니까 밖으로 빼고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R이 남으니까 제곱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네. 1년을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이자를 갚으면 이런 값이다. 근데 값을 갚을 때 뭡니까? 여기에서의 원금의 반을 여기에 또 갚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정산한 놈을 기준으로 두고 다시 이놈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복리라고 하죠. 복리. 더블 복자. 여기서 말한 게 복리 계산합니다라는 이야기는 더블 복자, 더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자를 배로 두네. 그러면 이렇게 또 하죠. 6개월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산복리의 값을 연간 몇 번을 걸쳐서 할 거냐면 n번으로 확장시킬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1년이 이렇게 1년이 주어져 1년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1년을 어떻게 쪼갤 거냐면 얘를 여러 번 쪼개서 계산을 한다는 게 n번.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A에 여기다 말하는 게 1이라는 값은 뭐냐면 원금에 해당하는 값의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라면 2를 나누면 되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지만 이자율 R이라는 값을 n번에 걸쳐서 여러 번 걸쳐서 더블 복리 이렇게 편취 아주 나쁜 사체처럼 이렇게 가져가게끔 한다면 얘는 n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1년 동안 적용된 거고 얘를 t년 동안 확장시키면 여기다 t를 곱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갚는 게 아니라 1년을 n번 분리시켜서 이산복리 계산한다 이렇게 이자율로 계산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n에다가 무한대를 우리가 취해서 지워볼게요. 여기다가 n에다가 무한대를 취해버려요. 이렇게
n에다 무한대. n에다 무한대 보내면 1 플러스 제로의 무한대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 2 폼이 되는데, 일단 이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공식 중에 x분의 1 이렇게 쓸까? x를 0으로 보내면 1 플러스 제로의 무한대는 지수 2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극한값 x를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 x 이렇게 돼도 얘도 뭐예요? 1 플러스 무한대 되면 1 플러스 제로의 무한대 2 이렇게 됩니다. 단 요 놈의 값과 요 놈의 값은 역수관계가 돼야 돼요. 얘랑 값은 역수관계가 되면 지수 2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요 놈의 값도 이렇게 써보죠. 얘 값을 n 값을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1 플러스 n분의 r 값이라고 쓰고, 요 n분의 1 r이라는 값을 r분의 n 이렇게 곱할게요. 이렇게 곱해버리면 없던 거니까 여기다 다시 곱하면 n분의 r,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쓴 건 지금 여기다가 곱하기 nt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요 놈의 값은 요게 뭐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1 플러스 제로의 무한대 꼴이 되죠. 역수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의 값은 뭐예요? 지수값이 2로 간다는 거예요. n과 n은 서로 없어지겠죠. 그러면 얘의 값은 결국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되냐면 a의 2의 rt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랍니까? 연속복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속복리. 그래서 연속복리의 개념은 뭐냐면 n년 동안을 t년 동안 1년을 n번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복리 계산하는 게 아니라 1년을 무한번 보장한다. 무한번 쪼갠다는 거예요. 1년을 무한번 쪼갠다는 게 사실은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연속복리라는 개념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계산한다. 매일매일 이자를 지급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연속복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속복리의 개념에서 우리가 값을 썼는데, 일단 뭐 간단한 예시 한번 볼게요. 예시 문제. 자, 1년을 뭐 연간 12회 이산복리 이자율 18%, 이자율 100인가요? 100을 빌려서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100이에요. 원금은 1 플러스 이자율 R은 뭐예요? 18%니까 0.1인가요? 18 이래 된다. 12의 이산복리 하니까 12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12의 복리 계산. 이건 매달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매달. 그 다음에 다음 단계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연속복리라고 했죠? 얘는 뭐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매일매일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를 복리로 매일매일 계산했을 때 그때 연속복리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자율 관련된 경제학 관련 경제학, 보험, 은행 모든 관련돼서 쓰는 이자율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이산복리와 연속복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